작가가 구도심을 찾았습니다. 빛바랜 도시. 작가는 이곳 풍경을 어떤 시선으로 담는 걸까요? 처음에 이제 도시가 이루어질 때는 영원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짓고 물론 문명이 시작되고 또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지금 이렇게 어떤 슬럼화되어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집들도 몇 채들은 거의 황폐화되어 버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시는 상당히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이제 그 도시가 사실은 영원할 거라 믿는 어떤 것들은 하나의 인간의 또 다른 욕망, 또 그게 헛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한 어떤 우리들의 어떤 이상과 욕망이었을 텐데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한테 다시 비춰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지럽게 얽혀있던 인간의 욕망. 욕망이 빠져나간 퇴색된 얼굴. 작가는 이곳에서 낡은 도시의 이면을 성찰해 봅니다. 그리고 도시의 구석진 곳에서 생존을 이어가는 고양이들을 만납니다. 제가 되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살고 있던 집 주변의 길고양이들을 바라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이 도시들 과연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 되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재밌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상이나 삶들이 결국에는 또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모습들이기도 하니까 걔네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동질성을 발견하면서 어떤 고양이의 시각에서 과연 또 우리 도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은 어떻게 비춰질까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화폭으로 한번 담아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길 위의 고양이가 바라보는 인간과 도시. 그 물음은 2007년 도시묘 시리즈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고양이와 도시를 모티브로 한 제 첫 번째 작품으로 도시에서 유언가는 어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또 욕망의 인간 본연의 욕망의 메타포로 쓰여질 수 있는 어떤 도시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특히 이 창원이라는 지역이 전국에서도 좀 유명한 유흥가 밀집 지역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욕망의 메타포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적절한 장소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이 실루엣 안에 유흥가의 단면을 담았던 초기 작품을 지나 침묵으로 도시를 응시하는 고양이의 시선을 직접 등장시키는데요. 작품 속 그들의 눈빛은 때로 서늘하리만치 차가운 눈길로 세상을 관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녀석들의 눈에 비친 도시는 대부분 거꾸로 서 있습니다. 글쎄 뭐가 거꾸로고 바로라는 거는 우리 인간만이 과연 어떤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라는 게 우리가 보려고 하면 당연히 우주에서 바라보면 도시가 거꾸로도 서 있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고정된 생각들을 꼬집고 있는 동시에 관점을 우주로 확장시킴으로써 사람과 고양이, 도시 모두 한낱 자연의 일부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홍민호 작가의 도시묘 작품들은 국내외 큐레이터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뽑은 제2회 메디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메디치회라고 경남의 미술의 애호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대상을 받게 됐는데 뉴욕에서 개인전을 열게 해주는 그런 특징으로 일단 첫 개인전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반향을 일으켜 가지고 하기보다는 일단 소소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 또 공감을 얻어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되었고, 또 거기 뉴욕에도 거주한 학생들이 또 많이 보러 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또 SNS도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개인전 이후 그의 작품들은 국내외 다양한 아트페어에 소개되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한 인기 드라마에 그의 작품이 등장하기도 했죠. 사파가로 나온 주인공의 작업실에 배치되어 그녀의 젊은 감각을 대변했습니다. 오늘도 작가는 도시의 얼굴을 기록합니다. 캔버스 위에 세워지는 건물들. 그와 도시를 이어주는 매개체는 오로지 마커펜입니다. 사실 미술 작품에선 쉽게 사용하지 않는 재료라는데요. 원래 펜이라는 어떤 재료는 미술의 어떤 재료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이 도시와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들을 그림으로서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펜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펜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 얇고 가벼운 어떤 그 느낌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중첩해서 또 밀도를 올림으로써 더 무거운 어떤 느낌을 또 반대로 그 물성을 반대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또 제 의지도 있어가지고 그 펜을 또 통해서 무거운 작품을 또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쉽게 취할 수 있는 가벼운 재료로 가볍지 않은 도시의 민낯을 무겁게 그려내고 싶은 작가. 그가 본 도시의 얼굴은 어떤 표정일까요? 여기는 조금 따뜻한 색깔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살아오고 어떤 주거 시설이었던 지금은 따지면 옛날 전 난개발식 이루어졌던 그 달동네촌들을 조금 묘사하고 있고, 그때는 좀 어떤 가족 간의 우애, 따뜻한 전통적인 어떤 우리만의 어떤 풍습들, 관습들, 그리고 어떤 인간애가 좀 느껴지는 그것들을 이제 점점 잃어가는 느낌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해석으로 보여지면 될 것이고, 이제 이쪽은 고층 빌딩들이 절비하고 그다음에 어떤 많은 아파트들 그리고 도시 개발이 전체적으로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도 조금 형상화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눈에 비친 도시의 양면을 통해 작가는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도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근데 날이 추워가지고 다 차 밑에 들어가 있을걸? 항상 그 까망이가 이쪽에 오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 지금 너무 사람 많은 시간대라서. 아내와 함께 퇴근하는 길. 여기 있죠. 부부는 낯을 익힌 동네 길고양이를 챙기는데요. 외국도 가보면 고양이들이 있긴 하지만 길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뭐 외국 같은 경우에 다른 동물들이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또 잘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도둑고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 개들이 도둑이라는 이름으로 몰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온다. 안으로 밀어넣자. 화실에 이제 고양이가 맨날 사람들 그림 그리는 걸 보고 가고 한참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창 너머로 저희를 항상 관찰하고 하는 거예요.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비를 저희 화실에서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고양이를 보고 너무 좀 측은한 나머지 박스로 집을 한 채 만들어줬었어요. 화실을 기웃거리던 길고양이는 부부가 만들어준 집에서 새끼 5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됐죠. 이젠 화실의 어엿한 주인이 되어 부부의 일터이자 작업실인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자코베티 전시하고 있었잖아요. 현대 추상의 회전이나 뭐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저게 칸디인스키 작품이었나? 정확하게 누구 작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음악적 추상 작품이게 하면서 이 첼로리스트가 연주하고 애들이 이제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소리도 내고 그림도 감상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같이 그림도 그려보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거의 유치원생 들었던 나이인데. 그때 내가 여기 보고 우리가 만든 공간도 이런 교육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자기가 거기 힘들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 한국 입시로는 저런 시스템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더니 이제 너무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내세우시고 약간 시기상조라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잘 안 될 거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의 어떤 교육의 현실로서는 어떤 너무나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떤 방식의 교육이라고나 할까.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마치 정답이라는 어떤 사이클 속에 마치 우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면 너무나 열려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부터 적용을 시킬 것인가가 상당히 숙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경험자로서 획일화된 입시 교육의 회의가 컸던 부분은 제도화된 교육 시스템을 버리고 개인의 예술성을 끌어내는 열린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미술 유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과정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죠. 해외의 여러 학교들하고 연결이 되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때 이제 매년 연간 연결되는 학교의 개수가 뭐 미국, 영국, 캐나다 다 합쳐서 한 40개 정도 될 정도로 이제 조금 학교들의 네트워크가 많이 성장을 하고 직접적으로 그 학교의 어드미션들과 이제 입학 사정관들과 연결이 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앞에 자기의 길을 설계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됐죠. 작업 중인 작가. 끊임없이 펜의 흔적을 중첩시켜 나가는 성실하고도 지난한 작업. 불완전함의 연속을 견뎌내는 한 달여의 시간. 작업을 마무리하면 항상 이제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작가들도 그렇겠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는 이제 마무리가 조금 다르지 않나. 한번 이제 마카펜을 거치면 수정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계산을 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계산대로 다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손으로 옮겨지는 것들이 이제 회화적으로 구현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에서 한 거의 50% 내지는 60% 이상만 넘어가더라도 거의 만족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까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이 마무리라기보다는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랄까?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작업들은 늘 습작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게 아마 모든 작가들이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창원의 어느 건설 현장. 공공미술의 일환으로 그의 도시미호가 대표작으로 선정됐는데요. 도시 비판을 담고 있는 그림이 도시의 표상인 개발 현장에 걸린 아이러니. 그 날선 경계에서 작품은 거대 도시 속 인간의 허무와 고독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제 그림에서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의 메타포로 특히 이제 외제 자동차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고양이 코에 이제 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림 속에 모순되는 점은 또 이 사실상 고양이가 로드킬을 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또 자동차 사고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도시미호 옆으로 그의 최근작인 그리스 석상을 담은 작품이 함께 걸려 있는데요. 이 또한 인간의 탐욕에 의해 부서진 역사를 담아냄으로써 고대 도시가 가진 상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도시에 집중하는 걸까요? 좀 더 자연 친화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동식물들도 같이 공유하고 좀 더 확장되어서 결국 그것이 다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또 자연을 위한 것이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뭐 좀 오직 인간에 대한 이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개발보다는 좀 더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어떤 좀 더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도시가 결국에는 어떤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작품 전시가 열린 작은 공간. 도시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녀석들의 눈을 통해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될까요? 고양이의 형태를 우리가 먼저 보지만 그 속에 다른 풍경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풍경이 도대체 누가 보는 걸까?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걸까? 아니면 고양이가 이렇게 보는 것들을 다시 그린 걸까? 뭐 이런 시선의 차이들, 이런 것들도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은 뭐 풍경을 본다, 건물을 본다, 사람을 본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끝날 것들이 옥민호 작가의 도시묘 같은 경우는 내가 보는데 고양이가 또 나를 보고 그리고 고양이 속에 있는 풍경은 또 고양이 시선일까 사람이 시선일까 여러 가지 시선들이 좀 교차하는 그런 중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눈이죠. 아이 컨택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 눈과 눈이 마주친 다음에 어떤 대화가 이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안에 있는 풍경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시선의 이동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고양이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자화상이 나타납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보호받지 못한 이 시대의 아이들. 외색으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전통의 가치. 자본주의가 불러온 한국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그려냅니다. 균형과 신뢰가 무너진 상실의 시대. 그러나 끝내 놓지 않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동안 도시묘 시리즈를 통해 현 시대의 일그러진 얼굴을 기록해온 홍민호 작가는 몇 해 전 영국에서 만난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에서 도시의 미래를 엿보았다는데요. 그리스 아테네 이제 신전에 했던 어떤 작품들을 이제 따로 모아놓은 이제 엘긴스 마블이라는 전시를 이제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잘려나간 흔적들이며 파편들이며 어떤 그런 것들이 상흔들이 마치 이제 우리가 도심지에 살고 있지만 이것들이 영원하지 못할 거라는 어떤 생각들하고 같이 맞아떨어진다고나 할까 묘한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작품들이어서 제가 돌아가면 꼭 한번 이 엘긴스 마블들로 작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했던 작품들입니다. 치밀하게 쌓아올린 펜의 흔적은 유물을 눈앞에 소환시킵니다. 그것은 고대로부터의 경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운명의 섭리. 영원하지 않은 도시의 운명. 작가는 눈앞에 이득에 매몰된 사람들에게 과거에서 온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군집을 이루고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어떤 해석을 길고양이들의 시선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 어떤 단계였다면 그 이후에 이제 고대 유물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어떤 모습과 병치시킴을 인해 가지고 결국 어떤 도시 문명의 덧없음, 인간의 문명상 어떤 여러 가지 군상들이 그런 어떤 덧없음을 좀 표현하고자 했다면 결국에는 제가 탐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엔 어떤 과거와 현재 그 미래를 관통하는 건 결국 인간이더라고요. 그 인간에 대한 어떤 탐구가 물론 동물의 이제 관점으로 보면 12지신으로 제가 또 다른 도시와 또 우리 인간의 내면 여러 가지 군상들을 좀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 앞으로의 계획들었는데 12지신을 위주로 하는 어떤 작업들로 지금 생각 중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시의 자화상을 기록해온 작가 홍민호. 냉철하고 묵직한 그의 시선은 언제나 가면 속에 감춘 고독하고 상처 입은 인간의 내면에 닿아 있습니다.
화려하고도 허무한 이 도시를 조화롭게 살아내길 희망하는 그의 고찰이 그들에게 위안이 되기를.